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신현정 대표님, 강병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련미가 흐르는 저 눈빛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긴장된 얼굴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아주 앳된 신세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영하게 3학년 이렇게 좋습니다. 대학교 3학년 고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 나이입니다. 저는 그냥 뭐 부럽기만 한 나이입니다. 네, 취업 준비하라고 하면 몹시 두려워지는 나이이기도 하죠. 오늘 세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이번 주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방학이 되어도 요즘 사실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오히려 고민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우리 사라사라 김사라 학생도 방학에 도대체 뭐 해야 취업 준비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일단 뭐죠? 일단 네. 방학 때 네네. 뭘 제일 먼저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네네. 취업이라는 게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인턴 경험이라든지 네, 맞아요. 뭐 그런 거 좀 생각하고 뭐 자격증 같은 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그런 거 그런 종류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대학생들이랑 조금 더 급박한 구직자분들이랑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 대표님? 일단 대학생들이라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당장 구직을 하면서 이 직업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는요. 그래서 더 중요한 시간인 그럼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즘은 인턴을 7학기,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부터 지원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인턴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정규직 채용에 준하는 사실 스펙을 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실 6학기 가 끝나는 시점에서 뭐 어학이라던가 필요한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소개서의 완성 요 정도는 정규직에 준하게 준비를 사실 해둬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정도 더 남았잖아요. 이제 4학년 1학기 되려면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6학기에 내가 숫자로 대변되는 스펙은 일단은 만들어 놔야 된다. 네. 요 정도 생각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일단은 좀 더 하면서 학점도 당연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방학 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미리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강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제 경험상 보통 우리 멘티님들에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직무에 대한 어떤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 직무, 희망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상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과 기능들이 뭔지를 먼저 이렇게 정리하게끔 한번 해보고요. 네. 그게 기초적인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목표 설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목표에 맞는 활동들을 좀 유도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취업 비준의 시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1, 2학년은 그렇다고 쳐요. 아, 예, 4학기까지 그렇다 쳐도 6학기, 3학년, 네. 3학년 때는 딱 준비를 좀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취업에 맞게 또 이제 전공을 바꿔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짠가요? 네. 일단은 전공을 무관하게 뽑는 경우는 거의 뭐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영업직 쪽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무행정직 요 부분에서 전공 무관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이라면 상관없는데 사실 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네네. 다들 영양사의 꿈이 있죠. 그러다가 영양사 실습을 갔다 와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해요. 사범대학을 다녀요. 네. 교생 실습을 갔다 와요. 교사 아무도 안 한다고 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공과 관련된 진로 고민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어야 되는데 대학교 와서 시작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내 전공이 맞는지를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사라 씨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에 대한 선택이 좀 늦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전공과 이제 복수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한 건 이제 본인의 전공과 추가적인 어떤 또 다른 전공들을 같이 이수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복수전공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주전공과 두 번째 전공의 두 가지 학위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적어도 부전공에 이제 적어도 36학점 정도의 학점들을 이수할 케이스가 일어난다면 이제 네네. 우리가 복수학위가 되는 거고요. 부전공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 18학점 이상 정도의 다른 제2전공의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에 대한 이수는 되지만 네. 쉽게 얘기하면 학위는 하나밖에 못 받는, 주전공 하나밖에 못 받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한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 선택의 어떤 이런 유연성이 좀 확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라 씨 같은 케이스는 지금 현재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그 직업 진출에 있어서 좀 한정적인 케이스라고 하면 좀 고민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공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런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이수라든가 또 수업의 이수를 통해서 최대한 본인의 지식적인 역량들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는 시기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사라 학생이 궁금해하는 이번 방학 도대체 뭘 하면서 보내야 하는 걸까?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에 대한 불명확함이 73%로 지금 1위고 2위가 취업에 대한 그냥 스트레스가 60%가 3위가 스펙이 부족함을 느낄 때 4위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5위가 방학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길 때 1위가 취업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오히려 진로 고민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대학생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엄청 많아죠. 아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신 대표님? 일단 SNS가 문제예요. 네, 우리 MC 분도 왜 이렇게 그 같은 스타들끼리 뭐 별스타그램 이런 거 네네. 보시면 나는 좀 쉬는데 막 되게 스케줄 많아 보여서 막 좀 이렇게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도요. 저는 왜 이렇게 강의가 없이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엄청 바빠요. 네, 근데 아마 우리 대학생들도 똑같아요. 나는 집에 있는데 맞아요. 친구들 막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음. 자, 이게 너무 공개돼 있다 보니까 노는 것도 막 화스럽게 화스럽게 막 어디 놀죠. 막 네. 그래 보여. 룩. 공부도 되게 휘황찬란하게 해요. 룩도. 룩이 그래 보여.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그 저기 영국의 축구 감독님이 인생의 낭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강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누구에게나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 스트레스 저는 분명히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 사라 씨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학교의 취업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전문 컨설턴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울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습 질문 드립니다. 예. 연습 질문. 네. 학교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긴 해요. 네네. 저도 이렇게 컨설팅 업무를 합니다만 네. 실제 제가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런 취업 컨설턴트, 취업 지원 센터에 계시는 취업 컨설턴트 분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분명한 건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목표가 생긴 사람들은 평소 때 방학 때 이런 생활 패턴이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바쁘게 생활을 하고 그 바쁜 와중에 이제 본인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런 네. 성취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안감들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살 학생은 저 설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제일 와닿나요, 지금? 저도 첫 번째로 나왔던 역시 진로에 대한 1위. 불명확함이 아하.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웃을 수가 없는 게 많은 분들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보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뭐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훨씬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하고 싶은 일인 거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네. 되는 케이스들은 네네.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가 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적당한 시간을 좀 둬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네. 정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간에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가려서 자기 목표대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네. 해봤습니다. 뭐 대학에서도 진로 고민은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어차피 생각하니까 본인만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네.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네. 네, 그 고민이 뭔가요? 진로 고민? 지금은 이제 아동복지과니까 네. 아동 관련 일을 준비하거나 음. 아니면 그냥 행정 쪽으로 음.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이나 아동 네, 쪽이나 아동 쪽. 예. 이제는 취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가 정말 고민인 시대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진로 같은 경우를 고등학교 때부터 딱 정해놓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현실 여건이 그러지 못하니까 네. 뭐 지금 좀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뭐 취업하기 전까지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정규직의 뭐 공기업 또는 뭐 정규직의 대기업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그냥 좀 러프하게 네.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가는 거를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번 방학도 뭐 잘 네. 넘길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행정직군 쪽에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사라 씨께서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가 예를 들면 기업의 직무는 제조 기능과 지원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기능 쪽으로 이제 행정 업무를 하시면 굉장히 성향도 잘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 지원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는 뭐 인사, 총무, 구매, 회계 이런 관련된 경영을 지원하는 요소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가장 좋은 건 지원 분야와 전공이 잘 매칭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동복지 쪽으로 이제 본인이 전공을 하시지만 향후에 그 관련된 이런 분야 쪽에 자격을 취득해서 보육교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회 요소들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궁금한 질문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하루냐? 예, 방학 하나씩, 때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게 이제 영어, 그리고 뭐 자격증, 음흠. 그리고 대외 활동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겠다. 예. 말씀해 주세요, 신 대표님. 일단 인턴을 7학기 때 할 생각이 있다면은 일단은 영어 성적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턴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영어 성적이 안 돼서 지원서를 못 넣게 되면 얘가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영어 성적 유효기간 2년. 근데 이제 이런 학원들이 최신의 성적을 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2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만들어두면 사실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먼저 해두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력서를 먼저 받아봤는데 뭐 호주에 잠깐 뭐 캔버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영어는 점수로 만드는 거는요. 이게 원래 언어는 습득인데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특히 토익 같은 경우 이 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네.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토익은 독학하는 것보다 사실 학원을 가는 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와, 네, 오히려. 공식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문제은행 방식이고 또 채점 방식이 문제별로 점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틀린 문제를 내가 맞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 또 지원자가 적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또 이런 그 채점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을 줄이면서 어학 성적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필요한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라. 이게 이제 순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조언을 하자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네. 너희는 이제 토익을 왜 하니? 그 목표 점수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니? 그 정도 받으면 뭐가 도움이 되는다는 질문을 할 때 참 당황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철저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또는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기준에 맞는
준비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어떤 시간들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그런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가치만 딱 충족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설아 학생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번 여름방학 당장 뭘 해야 할지 고민을 물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궁금한 점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은지 또 여쭤봐야겠죠? 제가 이력서를 좀 보니까 네네네. 지금 아르바이트를 충분히 많이 했더라고요. 뭐 했죠? 저 빕스도 알바해봤고 맥도날드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이런 예,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뭐 친절함이라던가 맞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사라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험 스펙은 사실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숫자가 부족한 스펙을 먼저 채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을 분명히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인턴하고 지금 전공 내에서 실습하고 부딪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기업이나 큰 공기업에 이 인턴을 가는 거를 일단 먼저 빨리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냥 학예 방학 때 중소기업이나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이런 그 중소기업 체험 활동 이런 것도 네네. 인턴에 포함되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런 쪽으로 빠져놓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험 스펙은 충분하니까 숫자로 부족한 스펙을 당장 채우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경험이 좀 부족한데 라고 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네, 아하. 방학 때 차라리 일을 해보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맞춤형으로 네. 사라 씨의 상황에 맞게 지금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설명해 주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좀 갖출 수 있는 지원자가 되길 바라요. 예를 들면 이제 오피스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많은 구직자들을 이제 그 서류 검토를 하다 보면 엑셀의 달인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는 학생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엑셀 달인. 엑셀의 달인. 예, 예. 실제 현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MS 오피스 또는 뭐 기타 한글 문서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평소 때 이렇게 좀 잘 갖춰 놓으면 현업에 딱 입사했을 때도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차근차근히 좀 준비하는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네네. 네네. 엑셀의 달인이라고 쓰면 딱 알아요. 에이 네. 거짓말 딱 아는데 수식의 달인이라고 쓰면 아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 무슨 차이죠? 그러니까 엑셀의 수식을 많이 알수록 엑셀 잘하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엑셀 못하는 친구들이 엑셀의 달인 물어보면 자격증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으면 수식을 몇 개 이상 알고 있다 또는 수식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해야 네. 오히려 더 믿음이 훨씬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궁금한 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좋은 기업을 보는 기준을 좀 배우고 싶어요. 좋은 기업을 보는 기준. 네. 일단 어려운데. 그 기업 분석을 하라는 그냥 평범한 대답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기업 분석은 대기업은 할 필요 없어요. 공기업 할 필요 없어요. 왜? 흑자가 나지 않고 막 적자의 위기에 어쩌고 그래도 대기업 지원하죠.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의미는 없어요. 네네. 근데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사실 급여 잘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회사에서 일 시켜줄 때 조금 조직 문화가 좀 좋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명함 줬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을 회사를 보통 꿈꾸지, 정말 뭐 1급의 무슨 구글 이런 거 꿈꾸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물어보면.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을 간단하게 하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 네네. 뭐 취업 포털 사이트에 보면 회사 이름을 치면 매출액이라는 게 나와요. 매출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임직원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마킹된 임직원 수는 정규직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임직원 수를 나눠요.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5천이 넘어가요. 그러면 절대 월급이 밀리진 않아요. 왜냐면 직원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뭐 물어보죠. 1억 4,800원이요? 넣지 마세요. 네. 1억 5천을 기준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고 가라. 근데 이 정도 회사면 망하지 않는다. 그걸 일단은 딱 기준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이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직장인들 중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있으면 블라인드 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찾아달라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뒷이야기들이 우르르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걸 들어보고 좀 이제 회사가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봐라.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매출액하고 요거 나누는 요 밑에 있는 네. 거 이런 거는 공식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네. 좀 약간 영업 비밀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이 정도는 뭐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는 좋죠.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예, 컨설팅과 강의를 해오면서 네. 찾은 거죠. 아. 네. 또 궁금한 점 있는지 또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학교가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면접 이런 거 볼 때 학벌을 많이 보는지 아하. 또 학벌을 보완할 수 있는 네네. 요소가 있는지. 네, 우리 강 대표님께서 먼저. 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요소가 이제 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국적이나 그죠? 심지어 성별까지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학적을 바꿨다가는 큰 범죄자가 되는 큰일 게 나죠.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학벌 제도를 굉장히 많이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블라인드 면접을 이제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일정 부분은 그 학벌이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현업에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 봤습니다만 학벌보다 우선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장 직시 전력감이냐 이 직무에 대한 역량 쉽게 얘기하면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쌓아놓고 네네. 현업에 바로 입사하게 되면 직시 네네. 전력감이냐라는 부분에서 실제 그런 어떤 학벌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과연 우리 회사에서 잘 조직 적응 능력을 잘 발휘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인재인가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포커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저희도 누누이 그 얘기하고 강조하는 그 직무의 역량, 네네. 그거를 많이 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네. 들면 우리가 아는 좋은 기업들, 이제 뭐 알만한 이제 기업들이 인사 담당자랑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좋은 스펙이나 학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지 않아.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직무 적합성을 보여주고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조직 적합성만 보여주면 돼. 충성도를 보여주면 돼.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좀 떨쳐내고 네네. 직무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한 역량과 그다음에 조직 적합성에서 이제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확신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면접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군요.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요. 네. 간단하게 우리 MC 분께서 있는 그 직업군의 좀 이렇게 비유해 보면 돼요. 네네. 자, 춤을 아주 잘 춰요. 네. 하드 스킬이에요, 이건. 네. 근데 이제 이 뭐 멤버들한테 잘하고 방송 관계자들하고 잘하고 뭐 스태프들하고 친해요. 이거 소프트 스킬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하드 스킬이 중요한 직업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열 또는 뭐 의사 이런 전공들은 하드 스킬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아동복지학과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죠. 사람과 인터랙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공별로 소프트 스킬을 더 중요시하는지 하드 스킬을 중요시하는지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하드 스킬을 필요로 하는 직무들은요, 기본적으로 뭐 경영 분석, 뭐 엄청 뭐 VBA를 돌려서 뭐 엑셀로 엄청나게 고난이도 작업을 해요. 이런 거 하드 스킬이죠. 네. 이런 쪽은 솔직히 사람 뽑을 때 학벌 봐요. 그런데 소프트 스킬로 거의 직업이 이루어지는 쪽. 이런 쪽은 사실 학벌 이런 거 안 봐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로를 결정할 때 어느 쪽의 직무, 그래서 계속 직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직무를 확정을 해놓고 거기서 보면은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을 보고 내가 맞는 쪽을 고르면 돼요. 이게 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외국계냐 이렇게 따질 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그런 소프트 스킬을 따지는 쪽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네. 그럼 우리 뭐 사라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업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대기업 중에서 서비스업을 기본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꽤 있죠. 떠오르는 그렇죠. 회사들 네. 있죠. 자,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알아두면 좋죠. 와, 완전 이해됐다. 네. 자, 저는 그 사라 학생 질문 중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죠? 네. 그게 아주 와닿습니다. 정말 막연하죠, 사실. 예. 대학교 저학년일수록 나이, 성향, 가치관에 맞는 직업이 뭔지 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막 시작하려는 어린 친구들, 방학을 맞는 친구들에게 이번 방학 이건 꼭 해라!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한마디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네. 면접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보면 준비해야 될 게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협업. 다른 사람과 무엇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당시에 맡았던 역할이 뭐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그 역할을 통해서 배운 점이 어떤 것이다. 이거를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있으면서 본인만이 가진 의사소통 스킬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네. 이거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던가 면접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내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 네. 그 이후엔 없어요. 그래서 또 조별 활동도요. 우리 사라 학생 거 보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나쁜 애들이에요. 그리고 왜? 다른 친구들 거 보면 또 우리 사라 학생하고 다른 애가 또 나쁜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글을 써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학생으로서 내가 회사에서 꼭 입사할 때 물어보는 게 이런 거라면 내가 충분히 그 경험이 있는지 없다면 당장 그거부터 만들어야겠죠. 네, 그게 가장 먼저다. 네네. 방학 때 그걸 먼저 찾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네, 방학 때는 너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특정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목표부터 좀 정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 우리가 이제 그 재학생들이 정말 그 빠지기 쉬운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네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게으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좀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매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부지런히 좀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좀 되기를 바래요. 하여튼 뭐 작은 거라도 목표를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파이팅 하시면은 네, 좋은 그럼요. 결과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우리 그 사라 학생도 이제 3학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각오 네. 한 말씀 좀 비장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저 김사라 미래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나중에 뽑아주세요. 연습한 거요? 나름 조금 연습. 야, 네, 아주 큐했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취업하는 모습으로. 저희 원래 룰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 취업하신 분 계신가요? 원래 그 취업하면은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쏘기로 이제 오늘 미리 쏘면 안 될까요? 한통 내기로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다 연락이 안 오세요. 예, 까먹었나 봐요. 예, 잘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자, 방학이 여유 있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고민의 시간이 되어버린 우리 대학생들. 하지만 방학만 알차게 잘 보내도 인생의 진로 계획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알찬 진로 계획 세워서 성공적으로 달려갑시다.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들 파이팅 잘 보내시고요. 방학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